그리고 끝내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수사당국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말 새에 살인 예고글을 우후죽순으로 올린 사람들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54명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자, 일단 시민들의 반응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이 불안하죠. 아들하고 나왔는데 오늘 나오기 전에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할부리 뭐 갑자기 사람 지나가는데도 아무 그것도 없이 해서 덤벼들고 이런 게 상당히 되게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고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지켜주듯이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들이 있어서 좀 보호받는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경찰의 특수 장갑차까지 도심의 주요 번화가 곳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모습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테러 행위가 많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나 불법했던 경찰 특수부대와 장갑차까지 배치가 된 건데 지금 이렇게요. 서울 강남 번화가 한복판에도 이 장갑차의 모습이 보였고 대구의 번화가에도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차량까지 배치가 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좀 불안감,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나라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인 예고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주말 새 54명이 검거됐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올라갔어요. 오늘 놀이공원 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살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제 올라왔고요. 지난달 21일 이후 어제 오후 6시까지 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을 경찰이 잡아들였습니다. 작성자 대부분이 10대, 20대 관심 끌기 위해서 장난삼아 올렸다라는 글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예고 글을 올리고 묻지마 흉기 난동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선 일단은 다 검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법전, 살해 예고글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저 분당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그 앞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을 검색했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3명이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54명? 제가 봤을 때 그중에 대부분은 아마 장난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동기는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장난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지금 계속 흉기 난동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난글이 자꾸 올라가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력이. 그렇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장난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런 것은 살인과 같은 것은 굉장히 엄중한 그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뭐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살인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심각하게 돼버리면 살인 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렇게 그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괜히 저런 행동했다가 자기가 이제 전과자 낙인 찍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장난 같은 저런 글들은
절대로 올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의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0대 여성 피해자도 위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라는 보도입니다. 흉기 난동 직전 피해자가 차량을 끌고 사람을 쳤죠. 보행자 5명이 치였는데 60대 여성은 사망했고 20대 여성은 위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 피의자, 붙잡힌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돌아가신 60대 여성은 남편과 외식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차도 쪽, 여성이 인도 쪽으로 보행하고 있었어요. 정상적이라면 여성이 더 안전한 겁니다. 차는 차도로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피의자가 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했기 때문에 차도 쪽에 있었던 남편, 아마 이 60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안전한 쪽으로 아내를 인도 쪽으로 걷게 하고 본인이 차도 쪽으로 걸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인도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내가 결국 숨졌습니다. 호흡을 회복했지만 머리가 크게 다쳐서 뇌사했습니다. 사건 사흘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박정아 의원님, 네. 이 60대 부부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인생의 중요한 구간을 이 부부가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테지만 잘 겪어내면서 외식하러 남편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잘은 모릅니다만 남편은 아내를 안전한 쪽 인도 방향으로 걷게 하고 본인은 차도 쪽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좀 여유 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잖아요. 나이로만 보면.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랬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평소에 좋아했다는 카페 라떼 이런 것들을 그 영정에 갖다 드렸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0대 부부면 대충 애들도 크고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사회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저렇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의자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아주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이렇게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참에 이렇게 해서 앞서 우리가 이제 뭐 경찰의 대응도 봤습니다만은 좀 더 공권력에 대한 문제도 좀 챙겨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힘든 부분, 힘들어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찾아갖고 좀 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 됐건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날벼락을 맞는 일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피의자 최 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 뭐라고 밝혔을까요? 그 모습 보시죠.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묻지마 흉기 남동 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 우리도 사형을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게 주권 국가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사문화시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를 홍 시장이 사유해야 된다라는 말로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 대구에도 앞서 봤던 장갑차가 등장했어요, 주말에. 그런데 이 최 씨, 수학 등 이과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 영재 출신이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흉기난동 피의자 최 씨, 고학력 중산층 집안, 중3 때 올림피아드에 입상할 정도로 영재 출신. 그런데 인격장애가 발병했고 특목고 진학에 실패했다라는 대목도 보도됐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이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매우 위험한 시각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적기에 이루어진 치료와 적기에 복용하는 약으로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치료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다. 만에 하나라는 상황에서 이런 지적이 경찰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행 전에 이 최 씨가 흉기를 검색하고 신림동 사건을 검색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 휴대전화 2대,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범행 전 검색 기록을 확보했어요. 신림역을 검색했어요. 그렇다면 앞서 일어났던 신림동 묻지마 난동, 흉기 난동이 지금 최 씨의 이 분당 흉기 난동과 영향을 줬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흉기, 가스총, 방검복, 흉기 소지 불법 유무를 검색했다.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라는 지시를 했고요. 경찰 국수본에서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전에서는 흉기로 교사를 찌르는 사건까지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이 그제 지난 4일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가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망상인지 실제 기억인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아니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 배웠던 선생님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인 범죄잖아요. 아예 그냥 딱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구일지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서현정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이게 계획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아야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검찰총장도 그렇고 국수본부장도 그렇고 이야기했지만 저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구속 수사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오히려 제가 검찰총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인명 경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뭐하러 저렇게 모자이크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거 필요 없이 법 개정해가지고 피의자 얼굴이 당장 공개될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계속 비슷한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